태양은 정말 불타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불덩어리. 낮이 되면 세상을 밝히고, 여름이 되면 피부를 뜨겁게 만들고, 눈으로 오래 바라보면 눈부셔서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태양은 불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불이 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학교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불에는 연료가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하고 충분한 열이 필요합니다. 장작이 타려면 공기 속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양초가 타려면 촛농이라는 연료와 산소가 만나야 합니다. 종이가 타려면 종이 속 물질이 산소와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 공간에는 산소가 거의 없는데 태양은 도대체 무엇을 태우며 저렇게 수십억 년 동안 빛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질문일수록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은 우리가 평생 알고 있다고 믿어온 생각의 바닥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태양을 보며 아무 의심 없이 생각합니다. 뜨겁다, 밝다, 그러니 불이다, 불덩어리다, 활활 타오르고 있다. 하지만 파인만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에 멈추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불이라고 부른다면 그 불은 무엇과 반응하고 있는가? 산소는 어디에 있는가? 장작은 어디에 있는가? 불꽃이 있다면 그 불꽃은 어떤 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내놓는 과정인가? 우리는 단어 하나로 세계를 이해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붙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다는 사실은 오히려 좋은 출발점입니다. 모르면 물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배울 수 있습니다. 모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불탄다. 이 말은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말이 항상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익숙한 표현을 이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은 파랗다. 물체는 단단하다. 시간은 흐른다. 태양은 뜬다. 달은 빛난다. 이런 말들은 모두 일상에서는 편리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편리한 말을 다시 붙잡고 묻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가?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되는가? 실제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는 태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더 깊게는 우리 머릿속의 착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양을 평생 봐왔습니다. 아침마다 봤고, 그림으로 그렸고, 날씨 예보에서 들었고, 여름의 더위 속에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봤다고 해서 정말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익숙한 것과 이해한 것은 다릅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정말 납득한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태양은 정말 불타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태양은 어떤 방식으로 빛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먼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불탄다는 말부터 의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양초 하나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작은 양초가 있습니다. 성냥을 켜고 심지에 불을 붙입니다. 잠시 후 작은 불꽃이 흔들리며 올라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빛이 퍼지고 촛농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말합니다. 초가 탄다. 그런데 정말 초 혼자서 타고 있는 걸까요? 초가 스스로 사라지며 마법처럼 빛을 내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초 속의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배열됩니다. 원래 초를 이루던 물질과 산소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빛과 느끼는 열은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꽃의 모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불이란 어떤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면서 에너지를 내놓는 화학 반응입니다. 종이가 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무가 타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스레인지의 불도 그렇습니다. 불은 신비로운 혼이 아닙니다. 불은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며 더 안정된 상태로 바뀌는 과정에서 남는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사건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물질들이 서로 새로운 조합을 만들면서 남는 에너지를 빛과 열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시작될 만큼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불은 전자의 이야기입니다.
원자의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어떤 원자와 결합하고 어떤 분자를 만들고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가의 이야기입니다. 불은 원자핵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 아닙니다. 나무가 타도 나무 속 탄소 원자핵이 다른 원자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가 타도 종이 속 원자핵이 완전히 새로운 핵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원자의 바깥쪽에서 일어납니다. 전자들이 자리를 바꾸고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양을 보며 같은 단어를 씁니다. 태양이 탄다. 태양이 불타오른다. 하지만 이것은 일상 언어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정확한 과학적 설명으로는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우리가 캠프파이어에서 보는 불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태양에는 장작이 없습니다. 태양에는 양초 심지가 없습니다. 태양 전체를 둘러싼 공기 중 산소도 없습니다. 우주 공간은 우리가 숨쉬는 대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태양이 정말 우리가 아는 불이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산소가 없는데 어떻게 타는가? 연료를 태우는 방식이라면 왜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가? 단순한 화학 반응이라면 태양은 이미 오래전에 꺼졌어야 하지 않을까?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착각이 무너집니다. 태양은 거대한 캠프파이어가 아닙니다. 태양은 하늘에 매달린 거대한 장작덩어리가 아닙니다. 태양은 우리가 아는 의미의 불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밝은 표면 때문에 불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실제로 태양은 엄청나게 큰 가스 덩어리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뜨겁고 밀도 높은 플라즈마의 세계입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지구에서 익숙하게 보는 물질의 모습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압력이 크고 입자들이 너무 격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태양 중심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뜨거운 난로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일상적 경험으로는 거의 비교할 수 없는 극한의 장소입니다. 온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태양 자체의 거대한 질량이 모든 물질을 안쪽으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압력 속에서 원자들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조용한 모양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전자들은 원자핵에서 떨어져 나가고 물질은 전자와 원자핵이 뒤섞인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양초의 불꽃과는 전혀 다릅니다. 양초에서는 분자가 산소와 반응합니다. 태양 중심에서는 원자핵 자체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상적인 불은 레고 블록의 바깥 장식을 바꾸는 일과 비슷합니다. 블록을 붙이고 떼고 조합을 바꿉니다. 모양은 달라지지만 블록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화학 반응입니다. 반면 태양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은 레고 블록 자체를 부수고 다시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원자핵의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자의 배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원자핵들이 서로 합쳐지고 새로운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화학 반응이 아니라 핵 반응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진짜 엔진은 바로 이 핵융합입니다. 태양의 중심에는 수소가 많습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단순하고 흔한 원소입니다. 수소 원자핵은 아주 단순합니다. 양성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양성자끼리는 서로를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같은 양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양성자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서로 밀어내는 전기적 힘이 작용합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너도 플러스이고 나도 플러스다. 우리는 서로 밀어내야 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태양 중심부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양성자들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입니다.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입자들은 끊임없이 서로 가까이 몰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성자들은 서로 밀어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주 특별한 순간이 생깁니다. 양성자들이 충분히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면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강하게 작동하는 힘이 등장합니다. 이 힘은 전기적 밀어냄을 이겨내고 양성자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자핵들이 서로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핵융합입니다. 태양의 핵심 과정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수소 원자핵들이 결합하고 결국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수소 원자핵들의 질량을 모두 더한 것과 나중에 만들어진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비교하면 아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주 작은 질량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질량은 에너지로 바뀐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입니다. 에너지는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질량도 엄청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빛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태양은 산소를 먹으며 활활 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수소 원자핵을 헬륨 원자핵으로 바꾸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꽃보다 훨씬 깊은 사건입니다. 화학 반응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느끼는 햇살,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하는 빛, 바다의 물을 증발시키고 날씨를 움직이는 에너지, 지구 생명체 대부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모두 이 깊은 핵융합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합니다. 태양 안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태양은 한 번에 폭발하지 않을까요? 왜 태양은 거대한 폭탄처럼 터져버리지 않고 지금처럼 둥근 형태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태양을 단순한 불덩어리로 생각하면 뜨거운 것은 계속 퍼지고 폭발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태양은 무작정 퍼지는 폭발이 아닙니다. 태양은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은 자연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보여줍니다. 태양 내부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에너지는 바깥으로 밀어내려 합니다. 뜨거운 플라즈마는 팽창하려고 합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입자들은 더 격렬하게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바깥으로 압력을 만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태양 전체의 거대한 질량은 모든 것을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중력입니다. 태양의 모든 물질은 서로를 끌어당기며 중심을 향해 무너지려 합니다. 그래서 태양 내부에는 두 힘의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과 밖에서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태양은 안정적으로 존재합니다. 태양이 조금 수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심부가 더 압축됩니다. 온도와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핵융합 반응이 더 활발해집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가 다시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반대로 태양이 조금 팽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조금 낮아집니다. 그러면 핵융합이 약해집니다.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줄어들고 중력이 다시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태양은 스스로 조절되는 거대한 자연의 엔진처럼 움직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누군가가 태양 안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연은 설명서를 들고 조작하지 않습니다. 태양 중심에 누군가 앉아서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법칙들이 정확하게 작동하면 마치 정교한 장치처럼 균형이 생깁니다. 중력, 압력, 온도, 입자의 운동, 핵융합, 에너지의 흐름,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하면서 태양은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 보여주는 진짜 경이로움입니다. 과학은 세계를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보기보다 훨씬 더 깊은 질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연을 이해하면 신비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이 그냥 신비로운 불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더 낭만적이고 핵융합이라고 말하면 너무 건조하고 차갑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태양이 단순히 하늘의 불덩어리라고 생각할 때와 태양 중심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압력과 온도 속에서 서로 결합하고 아주 작은 질량 차이가 빛과 열로 바뀌어 수십만 년에 걸쳐 밖으로 나오고 마침내 우주 공간을 지나 지구에 도착한다고 이해할 때 어느 쪽이 더 놀랍습니까? 저는 후자가 훨씬 더 경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 빛을 너무 평범하게 여깁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 책상 위를 밝히는 빛, 손등 위에 닿는 따뜻함. 하지만 그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닙니다. 그 빛의 시작은 태양 중심부였습니다. 수소 원자핵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핵융합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에너지는 태양 내부에서 수많은 입자와 상호작용하며 오랜 시간을 지나 표면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빛의 형태로 우주를 건너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닿는 햇빛은 자연 법칙의 긴 여행의 결과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햇빛은 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워집니다. 바인만식 사고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에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새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새를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별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별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태양을 불덩어리라고 부른다고 해서 태양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이해는 작동 방식을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 어떤 조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가? 에너지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왜 그런 방식으로 유지되는가? 이 질문들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계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하늘은 왜 파랄까? 별은 왜 반짝일까? 태양은 왜 꺼지지 않을까? 비는 왜 내릴까? 달은 왜 모양이 바뀔까? 물체는 왜 아래로 떨어질까? 어린아이는 이런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르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질문을 멈춥니다.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른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바보처럼 보일까봐,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고 생각될까봐, 이미 다 아는 이야기를 묻는 것처럼 보일까봐 질문을 삼킵니다. 하지만 과학의 출발점은 정반대입니다. 과학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숙한 설명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깊이 묻겠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태도입니다. 태양은 불탄다라는 말은 편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불탄다는 것인가라고 묻는 순간 우리는 화학 반응과 핵융합의 차이를 만나게 됩니다. 산소와 연료의 이야기를 넘어 원자핵과 질량, 에너지, 중력, 압력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순한 질문 하나가 우주의 깊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생 당연하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던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까? 태양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핵융합으로 빛난다는 이야기처럼 너무 익숙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까?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질문일수록 좋습니다. 왜 하늘은 파란가? 왜 물체는 단단하게 느껴지는가? 왜 거울은 좌우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가? 왜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우리가 그냥 지나친 질문들 속에 가장 깊은 이해의 시작점이 숨어 있습니다. 태양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평생 태양은 불탄다고 말해온 것은 완전히 쓸모없는 표현은 아닙니다. 일상 언어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뜨겁고 밝으니 불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노래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일상 대화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히 묻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태양은 산소를 태우며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며 빛납니다. 태양은 화학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태양은 불꽃이 아니라 거대한 핵융합 엔진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단어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어에서 멈춥니다. 태양은 불이다. 거기서 끝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어 뒤로 들어갑니다. 불이라면 산소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태양에는 산소가 충분한가? 화학 반응이라면 에너지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태양의 나이는 얼마인가? 그렇다면 다른 에너지 원천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은 깊어집니다. 단어가 문이 되고 질문이 길이 됩니다. 이것이 파인만식 사고의 힘입니다. 아주 쉬운 말에서 시작하지만 절대 쉬운 말에 속지 않습니다. 절대 쉬운 말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권위에 기대어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 책에서 그렇게 읽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맞을 것이다. 물론 배움에서 권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는 이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외우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태양은 핵융합으로 빛난다고 외우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핵융합이 무엇인지, 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지, 왜 질량 차이가 에너지가 되는지, 왜 태양은 폭발하지 않는지, 왜 중력이 균형을 만드는지 이런 질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말이 지식으로 바뀌고 지식이 이해로 바뀝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태양 물리학은 아주 깊고 복잡한 분야입니다. 입자 물리학, 양자 역학, 열 역학, 천체 물리학, 복사 전달, 중력, 플라즈마 물리학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질문을 멈출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태양은 불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태양은 산소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핵융합을 한다고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과 질량 에너지 관계를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는 태양 내부의 균형과 에너지 전달을 배웁니다. 이해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태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성공, 행복, 재능, 운명, 노력, 사랑, 자유, 시간, 현실. 이런 말들은 모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행복은 감정인가? 상태인가? 습관인가? 재능은 태어나는 것인가? 훈련되는 것인가? 시간은 실제로 흐르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평범한 단어들이 다시 낯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낮춤 속에서 사고가 시작됩니다. 과학적 사고는 차갑고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사고는 정직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애매한 것을 애매하다고 하고, 틀린 것을 고치고, 더 나은 설명을 찾아가는 태도입니다. 태양을 불덩어리라고 부르던 생각을 버리는 것은 상상력을 잃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상상력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태양을 단순한 불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수십억 년 동안 중력과 핵융합이 균형을 이루는 거대한 자연의 실험실로 봅니다. 그 안에서 입자들은 충돌하고 에너지는 만들어지고 빛은 아주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꽃보다 훨씬 더 장엄합니다. 태양의 빛은 지구에 생명을 줍니다. 식물은 햇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동물은 그 식물을 먹거나 식물을 먹은 다른 생물을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에너지 대부분은 결국 태양에서 온 것입니다. 바람도 태양 때문에 생깁니다.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데워지면서 공기가 움직입니다. 비와 구름과 강의 순환도 태양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 우리의 계절, 우리의 음식, 우리의 날씨, 우리의 생명은 모두 태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중심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아침 햇살은 더 이상 평범한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와 생명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태양 중심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바로 곧장 지구로 날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 내부는 매우 복잡하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는 수많은 상호작용을 거치며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빛은 입자들과 부딪히고 방향을 바꾸고 다시 흡수되고 다시 방출됩니다. 아주 긴 과정을 거쳐 태양 표면에 도달한 뒤 그제야 우주 공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약 8분 정도를 지나 지구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햇빛은 단순히 지금 막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의 역사는 태양 내부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의 층이 빛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복잡하다. 그냥 태양은 뜨겁고 밝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그래도 됩니다. 우리는 매일 태양 물리학을 생각하며 밥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멈춰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들 중 실제로는 이름만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설명을 외운 것인가? 아니면 원리를 이해한 것인가? 나는 익숙함 때문에 질문을 멈춘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은 단지 과학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정직하게 생각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파인만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복잡한 수식을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수학은 과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묻는 능력입니다. 왜 그런가? 어떻게 아는가?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내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는 정확한가? 설명이 실제 현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냥 권위 있는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사고를 깨웁니다. 편안한 착각 속에서는 깊은 이해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태양은 불타지 않는다는 말은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그렇게 뜨겁고 밝은데 어떻게 불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상적 비유와 과학적 설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불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양초나 장작처럼 산소와 결합하는 화학적 연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은 핵융합을 통해 빛납니다. 이것은 불보다 훨씬 깊고 강력한 에너지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면 태양은 우리가 생각한 방식으로 불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더 놀라운 방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태양은 불타지 않는다. 그러나 더 놀라운 방식으로 빛난다. 우리가 알던 설명이 틀렸다고 해서 세계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는 더 커집니다. 불덩어리라는 단순한 그림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핵융합과 중력과 에너지와 시간의 거대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태양을 단순한 노란 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주의 법칙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법칙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지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하루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세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세계를 더 정확하게 보는 일입니다. 때로는 더 복잡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 더 깊은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꽃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꽃의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태양을 핵융합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태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봅니다. 빛의 색, 에너지의 흐름, 원자의 구조, 생명의 연결, 우주의 역사. 과학은 낭만을 없애지 않습니다. 과학은 낭만이 서 있는 진짜 바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감각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설득력이 있습니다. 태양은 밝고 뜨겁습니다. 불도 밝고 뜨겁습니다. 그러니 둘은 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감각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감각은 우리에게 질문을 줍니다. 그러나 답은 더 깊은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도 작동 원리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얼음과 유리는 둘 다 투명해 보이지만 구조는 다릅니다. 연기와 구름은 둘 다 흐릿하게 떠 있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릅니다. 태양과 불꽃은 둘 다 빛나지만 에너지의 원천은 다릅니다. 과학은 바로 이 겉보기의 유사성을 넘어서는 훈련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태양이 핵융합으로 빛난다는 사실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래전 사람들은 태양을 신성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고 어떤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관찰하고 계산하고 의심하고 다시 관찰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별들이 태양과 같은 종류의 천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태양 내부의 에너지 원천이 핵융합이라는 그림에 도달했습니다. 이 긴 과정은 인간 지성의 승리라기보다 질문을 멈추지 않은 태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완성된 절대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과학은 항상 더 정확한 설명을 향해 움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설명이 얼마나 많은 관찰과 실험과 계산을 견디고 있는가입니다. 핵융합이라는 설명은 태양의 에너지, 별의 수명, 원소의 형성, 별빛의 스펙트럼과 연결되며 강력한 설명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과학적 태도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더 좋은 증거가 나오면 설명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약점이 아니라 힘입니다. 과학은 틀리지 않는 척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틀렸을 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 태도는 필요합니다. 한번 믿은 생각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항상 지혜는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증거 앞에서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더 강합니다. 태양이 불탄다고 믿었다가 핵융합이라는 설명을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내가 틀렸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생각은 자유로워집니다. 반대로 절대 틀릴 수 없다고 믿는 순간 배움은 멈춥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무지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미 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태양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이란 보통 산소와 연료가 만나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원자의 바깥쪽 전자 배열이 바뀌고 에너지가 빛과 열로 나옵니다. 하지만 태양은 그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태양 중심부에서는 수소 원자핵들이 극한의 온도와 압력 속에서 서로 융합해 헬륨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작은 질량 차이가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 에너지가 태양을 빛나게 합니다. 동시에 태양은 내부 압력과 중력의 균형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태양은 한 번에 폭발하지 않고 오랜 시간 빛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여러 층의 세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불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둘째, 화학 반응과 핵 반응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셋째, 수소와 헬륨,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넷째, 중력과 압력의 균형을 보았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말이 실제 이해와 다를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결국 태양의 이야기는 물리학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태양을 볼 때 잠깐만 멈춰 보십시오. 그냥 뜨겁다, 그냥 밝다, 그냥 하늘에 있다. 이렇게 지나치지 말고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빛은 어디서 왔을까? 저 에너지는 어떤 과정을 지나 내 눈에 도착했을까? 저 거대한 천체는 왜 무너지지 않고, 왜 폭발하지 않고,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평범한 하루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하늘은 더 넓어지고, 빛은 더 깊어지고, 세계는 더 낯설고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쩌면 과학의 가장 큰 선물은 답이 아니라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답은 시간이 지나며 더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태도는 우리를 계속 앞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단어를 외우는 대신 원리를 묻는 태도, 권위에 기대는 대신 스스로 납득하려는 태도, 모르는 것을 숨기는 대신 정직하게 인정하는 태도, 단순한 질문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이것이 우리가 태양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깊은 교훈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등이 켜지는 것, 냉장고가 차가운 것, 휴대전화가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 바다가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는 것, 밤하늘의 별이 오래전에 출발한 빛이라는 것. 우리는 편리함 속에서 질문을 잇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잇는 순간 세계는 납작해집니다. 반대로 질문을 되찾는 순간 가장 평범한 사물도 깊이를 갖습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태양 아래 살지만 태양이 무엇인지 묻는 순간 우주의 중심적인 법칙들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가 평생 생각해온 방식으로 불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놀랍다. 태양은 산소를 태우는 거대한 불꽃이 아니라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핵융합의 엔진입니다. 그 안에서 질량은 에너지로 바뀌고 중력은 압력과 균형을 이루며 빛은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마침내 지구에 도착해 식물을 자라게 하고 바람을 만들고 바다를 움직이고 우리의 하루를 밝힙니다. 이해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는 세계를 더 크게 만듭니다. 우리가 태양을 단순한 불덩어리로 볼 때 태양은 뜨겁고 밝은 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의 핵융합을 이해할 때 태양은 우주의 법칙이 눈앞에 드러난 거대한 현상이 됩니다. 그 빛 속에는 수소와 헬륨, 질량과 에너지, 중력과 압력, 시간과 생명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과학은 신비를 죽이지 않습니다. 과학은 신비를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확히 볼수록 세상은 더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놀랍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배울 수 있습니다. 모르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안다고 믿는 순간 질문은 멈춥니다. 질문이 멈추면 배움도 멈춥니다. 배움이 멈추면 세계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천문 지식만이 아닙니다. 익숙한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구조를 묻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평생 당연하게 넘겨오셨나요? 왜 하늘은 파란가? 왜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가? 왜 우리는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는가? 왜 원자는 대부분 비어 있는데 물체는 단단하게 느껴지는가? 왜 다른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가? 왜 별빛은 과거의 빛인가? 이런 질문들이 너무 단순해 보인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질문일수록 가장 깊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한 번쯤 궁금했지만 그냥 지나쳤던 질문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질문 중 하나를 골라 파인만식으로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세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